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나고야에 3박 4일로 다녀왔고요. 금요일날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극장에서 상영한 영상을 보고 월요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장에서 갖고 온 그 팜플렛이었고요. 이번에는 총 9개의 영상을 이렇게 그 공연 영상을 상영을 했었습니다. 1999년, 2000년, 그 다음에 2001년, 그리고 2004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올해 2024년 영상까지 이렇게 9개였는데요. 이 중에 2022년 영상은 제가 그 라이브로 이미 이제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미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뺀 나머지 8개 영상을 이제 주말에 다 몰아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걸쳐서 보기로 스케줄 짰습니다. 한 편당 금액은 이제 2,5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을 한 대략 25,000원 정도였고요. 이제 보통 공연 영상이 한 2시간 이상 2시간? 2시간 반 정도 영상이 되거나 조금 짧은 영상은 약간 라이브 클립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짜리 정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찍어온 뭐 사진의 영상들을 좀 여기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극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히키 공연이 당첨이 돼서 보러 갔다는 얘기를 아까 잠시 했었는데, 사실 그 공연을 본 곳도 나고야였어요. 당시에도 뭐 도쿄나 후쿠오카, 오사카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혹시 당첨이 됐을 때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스케줄이 언젠가라고 이렇게 그걸 재보다가 그나마 나고야가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스케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도쿄나 오사카보다는 조금 덜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살짝 해서 이제 지원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됐고, 그리고 아마 자리도 입장 순서 이런 것도 랜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운이 좋아서 입장 순서도 굉장히 빨랐어요. 앞쪽이어서 정말 가까운 데서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히키 때문에 나고야에 공연을 보러 왔다가 이제 그 김에 여행도 조금 하고 살짝 하고 그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이 극장 상영회를 보러 또 나고야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극장에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2018년도에 여행을 왔을 때 제가 또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그 해리포터와 그 동물사전 시리즈 아마 2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개봉을 하는 날과 겹쳐가지고 마침 0시, 새벽 0시에 개봉 첫날 기념으로 그때 상영을 한다고, 첫 상영을 한다는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접해가지고 이제 온 김에 그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극장이었어요. 딱 그 극장. 그래서 그 로비가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곳이었고요. 짜잔, 영화관 로비입니다. 이렇게 스크린 대기 공간 있고 매점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굿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굿즈샵인데요. 1인당 한 품목만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크릴 키링이나 그다음에 파우치, 그리고 타월, 그리고 그 LED 전자 팔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입장해서 들어가니까 뭐 히키 노래 그런 이제 영상도, 그런 소개하는 영상 같은 것도 중간중간 나오고, 로비에 또 히키가 그 공연할 때 입었던 요 그 컬러풀한 요 드레스, 요거 영상, 이 옷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고, 또 한켠에는 이제 작은 굿즈샵이 있어서 굿즈도 여러 가지 팔았습니다. 굿즈는 이제 사오면 보통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사긴 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서 요거 팔찌, 전자 팔찌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꽂고 이렇게 하면은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 이 굿즈고요. 가격은 1,500원, 1,500엔 정도여서 그 솔직히 막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그 입장하면은 입장할 때마다 각 도시마다 그 이렇게 특이한 스티커를 하나씩 주는데, 히키가 만든 이제 쿠마
그 곰 캐릭터의 이제 캐릭터인데 이게 각 도시마다 다른 버전으로 스티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나고야에서만 봤기 때문에 스티커를 이렇게 몇십 장을, 몇 장을, 8장을 받았습니다. 일본 영화관 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별거 없죠? 네, 영화관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영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포스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판넬도 이렇게 소개하는 판넬도 같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영상이 2006년도 공연 영상이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히키를 좋아하게 된 것도 딱 이 시점이었거든요. 2006년 혹은 2007년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J-팝이 조금 이렇게 막 양지에서 막 저기 하진 않았지만 나름 일드 같은 것도 유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드도 좀 보고 이제 뭐 히키 음악도 이제 파일 같은 거 구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원래 일본 음악에 살짝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일본어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 비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외색이 강한 거는 사실 좀 거부감이 들어서 사실 일본 노래를 이렇게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히키 노래는 다 좋았어요. 어떤 특정한 노래가 좋을 수는 있지만 듣는 노래마다 다 좋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듣는 노래마다 다 좋았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려던 찰나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일본어도 더 잘하고 전공도 일본어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약간 아르바이트 겸 해서 아마 일본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인솔자로 참여를 해서 일본을 갔다 이제 왔는데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제가 히키 노래가 좋다라고 말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선물이라고 이렇게 CD를 한 장 사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타다 히카루 그 1집 CD 전설의 1집 CD인데 이제 친구가 이걸 주면서 근데 미안한데 이게 중고샵에서 사온 거다. 그래서 사실 새 거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런 중고샵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당시부터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데서 팔아도 그렇게 지저분한 거나 이렇게 막 더러운 걸 팔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깨끗했고 저는 근데 사실 뭐 중고고 이걸 떠나서 그걸 사다 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거를 저를 생각하고 물건을 골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히키가 그 당시에 좋아지긴 했는데 노래를 잘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미 한 4집 정도까지 나와 있어서 뭐 어떤 앨범을 사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1집을 사다 줬고 그래서 1집을 들어보니까 1집도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노래도 있지만 처음 듣는 노래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뒤로 정말 스스로 난 히키의 팬이다. 히키의 노래를 다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은 이렇게 그런 친구라던가 가족의 선물을 사오는 거구나. 라는 것도 그 친구가 그렇게 사다 준 걸 통해서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고, 이제 그래서 나름 저한테는 2006년이 히키를 알게 된, 그리고 스스로 팬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시기여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고른 영상이 2006년도 공연 영상인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이미 뭐 극장이 다 어두워져 있긴 하지만 혼자 눈물 콧물 짜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친구가 사다 줬던 일과 노래를 듣고 정말 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뭐 어떤 그런 기억들과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이제 눈물을 좀 짜다가 이제 공연을 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집에 물론 DVD가 있긴 한데 이제 극장에서 제가 그래도 가서 보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극장에서 보면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일단 빵빵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공연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소리가 커서 나중에는 좀 사실 귀가 많이 아팠는데 그 정도로 소리가 빵빵했고 그 화면에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설명했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아마 라이브 온교조회라고 하나 봐요. 라이브 음향 상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약간 그런 콘서트 영상 상영하는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박수 쳐도 되고 노래를 따라 불러도 되고 이런 이제 라이트 같은 거로 응원해도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갔지만 역시나 앉아서 정말 거의 박수 정도 치면 정말 많이 뭔가 하는 정도일 정도로 되게 미동이 없으시더라고요. 되게 조용히 감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도 뭐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박수 열심히 치고 그리고 노래를 이제 부르진 못했지만 무음으로 이렇게 입을 열심히 가사를 이제 따라 이렇게 소리는 안 내고 가사를 열심히 이렇게 훑기도 했고 이제 발도 막 열심히 구르고 최대한 열심히 자리에서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이 상영회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토요일 4편, 일요일 4편 보다 보니까 다시 좀 지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갔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2006년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꾸로 2006년, 2004년, 2001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로 가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히키가 더 어려지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타다 히카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에 데뷔를 해서 지금도 사실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데뷔가 25주년인 거고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사실 방송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얼굴도 너무 앳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다음날 일요일 날에는 역으로 이제 과거부터 다시 이제 현재로 이렇게 오는 그런 순서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2000년, 2010년, 2018년, 2024년 이렇게 영상을 감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의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영상 그리고 이제 히키가 한 2006년, 10년 요 사이에 좀 굉장히 목소리도 좀 안 나오고 좀 힘들었던 시절의 영상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저도 보면서도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2018년 공연 그리고 제가 갔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2018년 공연에서는 꽤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영상은 제가 이제 콘서트를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촬영이 된 영상으로 그 무대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나름 또 뿌듯하면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상영 끝날 때마다 메모를 좀 해놨었는데 당시에 제가 쓴 메모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본 게 올해 2024년도 공연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좀 울컥했던 게 이미 이제 2024년도 사실 끝났으니까 공연이 끝났으니까 이제 지난 공연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의 공연이었는데 이 가수도 그렇게 공연을 자주 하는 편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다음에 과연 언제 공연을 할 것인가가 사실 기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다음에 언제 할까? 그러면 다음번 했을 때는 내가 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될까? 문제는 시간을 드는데 당첨이 될 것인가? 이런 3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현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올해 공연 전에 공연을 한 게 이제 그런 야외에서 공연한 건 2018년이었으니까 한 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6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계속 앨범을 내고 그리고 나도 이 가수를 계속 좋아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사실 감동이 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가수가 계속 활동을 하는데 나는 처음에 좋아하다가 점점 얘를 안 좋아하게 돼서 노래를 안 듣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가수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활동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다 충족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 가수가 활동을 하고 근데도 여전히 내가 계속 좋아하는 노래를
내고 있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고 앞으로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히키를 계속 좋아한 저에게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영화제 스케줄 뺨치는 하루에 극장에서 영상을 4편씩 보는 그런 미친 짓을 한번 해봤는데 언제 또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1년에 한 이틀 정도 뭐 그런 거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정말 당분간 일본 여행은 정말 당분간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히키도 열심히 본인의 인생을 살 것이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다음번 공연을 한다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본까지 이틀 내내 가서 이틀 내내 극장에 갇혀있던 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